근데 뭐 미국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회 때도 미국 놈 까부식이라고 철판을 만들어 놓고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나무 수리탄 던지고 그리고 나이키도 되게 많이 입어요. 북한 사람들이. 네. 니케이라고 했습니다. 니케이라고 했는데 그 미국 건지는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에서 온 나민이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태어났고 평양에서 살았고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 김정국입니다. 저희는 부부입니다. 네, 3년 차. 네. 그쵸. 미국 달러가 되게 인기가 많은 건 사실이고, 미국의 그 어떤 애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기를 바라는 건 다 공통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아직까지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그런 작용을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북한은 굉장히 공포 정치와 그리고 철저한 외부 정보의 차단,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북한에서 어떤 내가 이 정권에 반항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정말 무자비한 어떤 보복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게 다들 지금 불만은 갖고 있지만 이걸 뒤엎자라고 생각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정도의 어떤 교육까지 이어지지 못했고, 불만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교육은 못 받은 거예요. 그냥 감수하고 사는 게, 불만이 있어도 조금 참고 사는 게 더 안전한 방법이다. 이걸 괜히 바꾸려고 했다가 내 목숨은 둘째치더라도 내 자식, 내 부모, 온 가족이 몰살당하니까 그거는 못 참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조금 그런 공포 정치가 많은 작용을 하지 않나, 체제 유지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철천지 원수라는 교육을 받았죠. 하나는 이거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수.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불구대천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불구대천의 철천지 원수라고. 네. 유독 코가 컸고 양코백이. 네, 그리고 되게 어떤 좀 사나워 보이는, 좀 무서워 보이는 승냥이를 약간 그 승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코는 되게 뾰족한데 벌벌 떨고 있는 어떤 북한 어떤 군인한테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같은 게 어쨌든 좀 뭐랄까 비아냥거리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좀 공포스러운 모습, 그 둘로만 작용했던 것 같아요. 미국 그림은. 자유로워질 리가 없죠. 근데 뭐 미국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회 때도 미국 놈 까부식이라고 이제 이런 철판인데 이제 미국 코뼈지간 이런 철판을 만들어 놓고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나무 수리탄 던지고 그리고 뭐 멍둥이로 가서 이제 빡 때리고 심지어 마지막엔 거기다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르는 게 이제 약간 하이라이트거든요. 예, 실제로 그런 걸 했었어요. 예. 그만큼 미국은 최종 보스지 어떻게 보면 원수 중에서 가장 최종 보스인 그런, 뭐 일본도 이제 엄청 미워하지만 미국은 그 최상에 있는 최종 보스 같은 느낌으로 항상 교육을 받았고, 뭐 대학 간다고 해서 그걸 이성적으로 조금 더 들여다보고 가르치고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얘기를 안 하죠, 아무 얘기도. 중고등학교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거의 못했던 게 비교될 만한 정보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미국은 그렇고 들었기 때문에 뭔가가 있어야지 거기서 의심의 싹을 틔울 텐데 그거 자체가 없었고, 오히려 대학 가서 그걸 더 체계적으로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학문적으로 가르친 게 미일 제국주의 침략사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정말 의미 없는 과목이었는데 싫어했고,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미국 선교사 때부터 여기 신미양요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부터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우리 민족을 괴롭혀 왔는지, 또 이제 한국 전쟁도 이제 미국이 침략한 걸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감정적으로 그런 걸 정서적으로 가르쳤다면 대학이 되니까 뭔가 이론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제 심어주는 거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8.15 해방과 관련해서 당연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김일성이 해방을 한 거다라고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철저히 그렇게 믿었거든요. 김일성이 항일유격대를 이제 이끌고 그렇게 해서
나라의 해방을 일으켰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어떤 다큐멘터리를 북한에서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해방 그 제2차 세계대전 이제 다루면서 그게 쭉 해방까지 이어지잖아요. 8.15까지. 그거를 이제 북한에서 방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미국이 일본에 이제 원자탄 투하를 하고 2번의 원자탄 투하 이후에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그걸 딱 듣는데 김일성이 했다며 약간 그 생각이 조금 모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약간 그런 의문을 이제 좀 의심을 품었던 것 같아요. 아, 미국이 되게 원자탄까지 발명할 정도면 굉장히 좀 강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건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미국 같은 어떤 자본주의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 어렵다, 못 산다, 가난에 허덕인다, 막 이런 얘기를 항상 들었었거든요. 이제 한국은 그나마 드라마 보면서 많이 보는데 미국을 볼 기회는 거의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북한에서 방영된 어떤 특집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것도 약간 다큐 형식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간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너무 아픈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한다. 근데 정작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차를 타고 다니는 게 택시 한 번도 평생에 타볼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데 아니 저렇게 병원에 갈 돈이 없다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네? 차가 저렇게 병원에 가는 돈보다 저렴한가? 막 그런 생각을 했었고 얼마나 좀 괜찮으면 그러니까 기본 평균 수준이 좀 높은가 보다. 얼마나 높으면은 병원에 갈 돈은 없는데 차는 타고 다니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미국의 어떤 안 좋은 부분을 밝히자라고 방영을 한 건데 북한 사람들이 초안 현실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계속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이렇게 폭동 사람들이 파업을 일으키고 있다 하면서 달걀을 까는 거 보면서 야 파업을 안 돼 어떻게 달걀을 우리는 먹고 죽자도 달걀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파업하면서 달걀을 까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 워낙 북한이 좀 안 좋은 현실이니까 그보다 이제 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보다 나은 모습을 항상 이제 발견을 하는 거죠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스탠드 코미디업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걸 재담이라고 하는데 만담이라고 하는데 엄청 유명한 그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나와서 혼자서 이제 성대모사를 해가면서 1인 다역을 해가면서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또 재밌는 코너가 미국을 까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웃긴 했었지만 나중에 좀 크면서 좀 너무 좀 저질스럽게 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 저지 부시 대통령을 까는 또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까는 것들은 그 이름부터 막 약간 전웅아식으로 막 그렇게 까는데 그게 뭐 어떻게 글쎄 뭐 감정적으로는 좀 통쾌함이 들지 모르겠으나 미국이 강대국이라는 건 다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뭐 미국이 약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미국이 얼마나 강하고 우리가 거기에 뭐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 어느 정도 힘을 갖춰야 돼. 차라리 이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뭐 잘 모르는 그 인민들을 상대로 뭔가 미국은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바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바보가 대통령이 됐겠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좀 그게 좀 별로였어요, 저는. 인기 많아요. 네, 그 몇 분이 있습니다. 한 두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뭐 거의 그 사람들은 동물 성대모사도 기가 막히게 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잘못 태어난 거예요. 여기서 태어났으면은 지금 빌딩 하나.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 태어난 덕분에 태어난 잘못 그냥 잘못이라면 그게 잘못인데 그 사람들도 이제 혁명화를 계속 가요. 미국을 어쨌든 그런 식으로 미국을 까거나 이렇게 그 체제에 도움이 되는 걸 해야 되는데 본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잔치집에 가가지고 막 다른 개인적인 어떤 웃기는 그런 걸 해가지고 돈을 받고 막 그게 제기돼가지고 혁명화 가고 막 그런 식으로 고초를 많이 겪거든요. 네, 저는 여기 오니까 코미디의 종수는 사실 패러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 현재 상황을 패러디하는 게 코미디의 어떤 본질인데 북한에서 그 북한의 현실을 패러디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사회 현상, 일반 사람들이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게 생활을 하다가 그걸 깨닫고 이제 뭐 그걸 이제 잘 바로잡아주는 뭐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일에 대한 결국 찬양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아까 그 우리의 족,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어떤 좀 조급한 비난이나 그런 걸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결국엔 여기 와서 든 생각이죠. 저게 현실을 패러디 못하니까
저분들도 뭔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어색한 코미디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치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걸 보면서 정말 저기에는 되게 그런 표현의 자유가 있구나라는 걸 암묵적으로 그런 단어를 모르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단어는 모르지만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북한에서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는 여성이라서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19금적인 발언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추행, 성희롱 발언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항상 대놓고 얘기해요. 야, 이 얘기 말고 할 게 뭐 있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 얘기밖에 없다. 오히려 그 얘기가 법이 안 걸리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잡혀가니까,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니까. 근데 이제 한국이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야, 저기는 되게 정치적으로 막 저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네. 나쁘면 나쁘다고 깔 수가 있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확실히 다르구나. 이렇게 많이 느끼는 거죠. 평양에서는 그래요. 멋쓰게는 하는데 단속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쓰는 게 보이면 그 자리에서 회수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몰래 쓰는데 달러가 메인이긴 해요. 뭐 국경 쪽에는 중국 돈을 쓴다고 하는데 저희는 평양에서는 중국 돈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저는 직접 제가 뭔가 소비를 하려고 달러를 쓴 적은 없고요. 이제 뭐 외국에 나갈 때 뭔가 준비를 할 때 사업을 할 때 돈이 드는데 그걸 달러로 이렇게 낸 적은 있어요. 근데 왜 달러에 대한 믿음이 되게 확실해요. 그 화폐 개혁을 거치면서 저희 집에 화폐 개혁 전에 뭐 한 200달러인가 그다음에 있었고 그다음에 북한 화폐로 한 100만 원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화폐 개혁을 하고 나서 한 1개월인가? 한 1개월 만에 다시 그냥 화폐 개혁이 실패했다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서 그때 이제 아버지도 달러가 진리구나. 달러는 안 망하는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저축은 달러로 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장마당에서는 단속을 하는데 제가 지금 딱 기억이 난 게 핸드폰을 살 때 그때 핸드폰을 제가 거의 200달러 가까운 돈을 주고 샀거든요. 근데 그거는 북한의 어떤 최신성 산하의 국가기관에서 핸드폰을 사는 거예요. 개인 기업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일시불로 주고 사야 되거든요. 북한에 뭐 체크카드도 뭐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신용카드도 없고 하니까 그냥 현찰로 돈 딱 이렇게 해서 주면 그 자리에서 현물을 받거든요. 근데 그때 달러를 줬었어요, 저는. 네, 200달러 주면은 이제 핸드폰 기기를 줘가지고 그걸 개통하고 심지어 요금 카드를 살 때도 5달러짜리 카드를 이제 사면은 뭐 450원인가 들어오고 막 그 핸드폰 요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 거래는 또 달러로 다 진행이 됐는데 국가가 팔 때는 달러 받는데 개인들이 장마당에서는 달러 못 쓰게 하고 그러니까 국가가 달러를 가지려고 단속을 하나 봐요. 그게 아무래도 전자기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윈도우즈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 컴퓨터도 초창기에는 다 IBM이라든가 델 컴퓨터 있었어요, 저희 집에. 그러니까 뭐 북한은 뭐 저래 컴퓨터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 그냥 뭐 화면은 모니터는 뭐고 무슨 본체는 또 무슨 IBM이고 막 어압지졸이거든요. 근데 IBM 많이 봤었고요. 델도 많이 봤었고 그다음에 또 많이 봤던 게 에이서인데 사실 뭐 IBM 뭐 그게 뭐 미국 건지 뭔지도 모르고 썼죠. 그냥 컴퓨터는 IBM인가 보다. 북한은 다 그 크랙을 쓰기 때문에 해적판을 쓰기 때문에 뭐 구독이 될 리가 없잖아요. 예. 구명 시스템이 없으니까 다 프로그램들을 엄청 다 영문으로 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썼습니다. 전공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리고 나이키도 되게 많이 입어요, 북한 사람들이. 네. 니케이라고 했습니다. 니케이라고 했는데 그 미국 건지는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냥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나이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입고 특히 체육 선수들도 되게 많이 입는 편이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잠깐 되게 유행했던 어떤 운동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한국 애들도 뭐 누가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브랜드에 따라서 막 애들이 입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북한에서도 잠깐 중학교 다닐 때 유행했던 운동복이 있는데 거기에 미국 성조기가 그려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워낙 단속당하니까 애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단속하고 이러니까 팔 때 저희 그걸 다 이제 유성 매직 같은 걸 이제 가리고 다 이제 하고 그렇게 하고 팔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것도 되게 유행을 했었고, 네. 니케이 유명했죠. 그쵸.
진품은 아니지 않았을까요? 그냥 그 러버를 따서 뭐 어떻게 뭐 중국에서 생산한 건지. 근데 괜히 미국 거라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좋아 보이고 약간 그런 건 있었죠. 예, 암묵적으로 미국이 제일 잘 만든다 이런 건 있었으니까. 그쵸. 지금 보니까 좀 심각한 저작권 위반이 아닌가. 약간 뭐 이런 것도 다 있을 거잖아요. 상표권이라든가 이런 거 다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침범한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북한이 돈을 지불하고 쓰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지금 해야 되는데, 이때 제가 북한에 있었거든요. 이 공연이 방영될 때. 그냥 보면서, 저런 게 이제 뭔가 미키마우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애들이 이제 가방 같은 거 살 때도 미키마우스가 그려져 있는 가방 막 사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대놓고 막 들고 다니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이런 것도 이제 막 하라고 하나 보다. 단속을 안 하나 보다 막 그런 생각을 했었고,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게, 뭐야 우리가 이제 외국 거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공연을 보면서. 맞아요. 네. 저도 저작권 생각은 제가 이걸 프랑스에서 봤거든요. 유학하던 중에 이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에 들었던 생각, 유치하게 무슨 만화 영화를 왜 갖고 나왔지? 그 생각을 했어요. 뭐 성인들 공연인데. 북한에도 세계 아동문학 선집이라고 해서 그게 뭐 한 100권 정도 될 거예요. 무슨 백설공주부터 해서 뭐 미키마우스, 아무튼 그 세계 유명한 디즈니부터 해서 그 만화 책으로 있거든요. 그걸 엄청 구하기도 어려웠고, 그걸 보면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작권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그건 어떤 인류 공동의 그 어떤 아동문학 자산 같은 느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냥 당연히 뭐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었고, 이게 또 공연에 나오니까 이건 뭐 애들이 어렸을 때 보던 게 왜 무슨 갑자기 공연에 나와서 저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좀 살짝 낯설게 봤어요. 디즈니도 되게 많이 봤었는데 저희는 그게 엄청 많이 봤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기준을 이제 정할 때 분류를 나눌 때 저는 1세대 디즈니랑 2세대 디즈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1세대는 약간 백설공주나 뭐 약간 신데렐라나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림이 움직이는 약간 그런 거고, 나중에 본 거는 제가 평양을 떠나기 전까지 봤던 거 라푼젤이라든가 이런 것도 봤었는데, 그건 약간 어떤 3D 컴퓨터 그래픽이 들어간 그런 만화 영화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분류를 했었거든요. 근데 백설공주나 뭐 미녀와 야수라든가 이런 신데렐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북한말로 다 더빙을 했어요. 노래도 다 북한말로 더빙을 했어요. 잠자는 숲의 미녀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보면서 그냥 외국 만화 영화지, 저게 디즈니 거고 미국 거라는 건 전혀 생각도 못 하고 봤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외국 교육 만화 영화라고 해가지고 더빙을 하지 않고 자막으로 이제 용어가 나오고 자막으로 다 입힌 그런 만화 영화들이 돌아다녔거든요. 빙하기도 아이스 에이지도 나왔었고, 토이스토리도 나왔었고, 라푼젤도 나왔었고, 뭐 많이 나왔었어요. 그거는 엄마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CD로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방영하진 않았는데, CD 판매점에서 다 팔아줬었거든요. 이걸 사갖고 집에 가서 봐도 된다, 이런 식으로. 엄마들이 영어 공부시킨다고, 그거로. 예, 최근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시킨다고 막 집에다 막 틀어놓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되게 좋아했었고, 그리고 막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아이스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2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6억 달러를 얼마를 벌었다, 뭐 4억 달러를 벌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돌아다녔고, 그리고 뭐 타이타닉 진짜 유명했거든요. 타이타닉 못 본 사람들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미국 영화. 테이프로 봤어요. 그쵸? 네, 그걸 보면서 이제 막 디카프리오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뭐 서문이에요. 이거 북한에 돌아다니는 서문인데 300년 만에 처음 나오는 배우래요. 그러면서 그 정도로 유명한 배우라고 막 소문이 돌고, 저 타이타닉도 되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 거다. 근데 그보다 그 이상으로 벌었다. 막 그러면서 그런 소문들도 돌아다니고, 타이타닉의 OST를 부른 여자, 그 여자도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저 언니를 그렇게 많이 한다더라. 기부를 엄청 많이 한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돌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분 북한 가서 콘서트 하면 떼창 나올걸요? 그 노래 진짜 좋아했어요. 영어 배운 애들은 이제 영어 배운다고 그걸 듣는데, 뭐 사실은 노래가 좋으니까 듣는 거죠. 이거 여자친구가 많은 그 되게. 뭐야?
그게 좀 놀라웠어요. 영화에서는 얼마나 지고지순한 그렇잖아요. 한 여자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사람인데 물론 그게 이제 홀리우드식 사랑이니까 이제는 뭐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살짝 북한 사람들이 알면 배신감이 들 텐데 막 25살만 사귀고 이러죠. 네,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제가 한국에 가서 느낀 건데 어떤 문화 콘텐츠에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뭐 영화가 유명하면 감독도 유명하고 노래가 유명하고 가수가 유명하고 뭐 그런 게 있더라. 근데 북한에서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래가 유명하면 노래가 유명한 거지. 그래서 뭐 디카프리오도 아마 그냥 저보다 잘생겼다지 이름은 모를 걸요 사람들이. 제 그룹만 알고. 네. 제기죠. 그게 어떤 좀 저작권의 개념이 없는 북한만의 특징이 아닐까.